안녕하십니까. 강남우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은 동영상이 아니고요. 약간의 교육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도 시중에는 환자의 모양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체형을 보고 체질을 확인하고 함부로 말해주는 비전문가도 있고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특징과 질병 그리고 그 함정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 10년 전에 제가 주도해서 쓴 책들도 있습니다. 팔체질 건강법 혹은 여기 갖고 있는 팔체질과 사상과학으로 풀어보는 몸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이 책들에 나온 이 내용들은 책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각 체질의 특징들을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목양체질은 과묵하고 살점이 있고 진중해 보이고 덕이 있고 목소리가 낮고 과묵한 사람이 목양체질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목양체질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형과 모습을 보고 체질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설문을 통하거나 사람을 봐서 하거나 무슨 올인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체질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체질식을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과거의 모금 체질은 예민하고 장이 약해서 과민성 대장염이 잘 오고 배가 차고 설사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모금 체질이라고 이제 봤는데 역시 이것도 전형적인 모금 체질 중에는 그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고 과민성 대장염이 있고 이런 전형적인 모금 체질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다 모금 체질이다 이런 것은 결코 맞지 않고 위험합니다.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숫자가 모금 체질, 목양 체질입니다. 그중에 모금 체질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특징과 어떤 독점병, 질병 이런 걸로 해서 체질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양 체질의 특징 중에요. 우리 과거 책에서 한마디로 토양 체질은 매우 빠르고 성질이 급하고 남보다 앞서서 가야 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이런 성질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토양 체질이라고 우리가 책에 기록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전형적인 토양 체질의 특징을 써놓은 것 뿐이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빠르고 바쁘고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체질을 알아본다 이것도 자칫 오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우리 책에서 쓴 혹은 과거의 어떤 문헌에서 얘기한 각 체질별 특징과 질병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결코 그것을 체질 확인의 기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토온 체질 얘기할 때는요. 토온 체질은 페니실린 쇼크를 잘 일으키고 또 뭐 100만 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오류입니다. 물론 토온 체질도 페니실린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잘 일어납니다만은 다른 체질도 역시 페니실린 쇼크는 일어날 수 있고 또 토온 체질이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 체질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체질 확인들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특징과 질병으로는 안 되고요 새로 개발된 유주열 원장의 그 새로운 맥진법에 의해서 체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고 또 의사라면은 배우기 쉬운 이런 체질 감별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수양 체질 얘기하면은 변비가 있다, 4, 5일에 변을 한 번 넣어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사람을 전형적인 수양 체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체질도 변비가 상당히 많고요. 또 노인들은 장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노인성 변비라는 질환이 자연스럽게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가지고 수양 체질로 판단한다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의 외모 특징 가지고 체질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수은 체질 특징이라고 얘기해서 수은 체질은 체구가 작고 아담하고 소화기가 약하고
소화가 안 되고 냉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고 위하수가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음 체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책에 재미있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소음 체질에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만은 위가 냉한 다른 모든 체질도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소음 체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체질을 확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과거에 토양 체질은 아무리 찬 걸 먹어도 탈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 체질 중에서도 위가 찬 사람은 찬 걸 먹으면 속이 냉해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또 금양 체질의 특징은 과거에 아토피염이 있는 사람은 다 금양 체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속단해본 적도 있는데요. 역시 이것조차 맞지 않습니다. 금양 체질도 역시 심한 아토피가 많이 오긴 하는데 다른 체질도 특히 태음인도 오고 소양인도 오고 소음인도 아토피가 물론 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가지고 체질을 속단하는 것조차 역시 오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금음 체질의 특징으로서요, 금음 체질은 아주 희귀한 병에 잘 걸리고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것들은 금음 체질에게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그렇지 않죠. 희귀병도 다른 체질에게 얼마든지 있고요. 파킨슨 치매도 다른 체질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상 체질, 팔 체질의 특징을 가지고는 체질을 속단하는 것은 오류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오로지 의사는 이 맥진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따라가고 질병을 가지고 독점병을 가지고 체질을 판단하면은 오류가 생겨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를 보면요, 한의사가 아닌 분들도 마구잡이로 이 팔체질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팔체질학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체질을 전문으로 공부한 한의사들이 만든 책, 만든 동영상 이런 것을 보고요. 과거에 이 책과 이 발표한 잡지에 발표한 이런 그 글들도 많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학문은 과거 것을 토대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돼야지 훌륭한 학문이고 완전한 학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대해서만 매달리지 말고 자꾸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다는 이런 취지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